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부강약품입니다. 코드 번호는 003000이고요. 현재 시각 12월 22일 화요일 4시 13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도 장 마감하고 찍게 되었고요. 어제 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뭐 때문에 상승하는 거냐 에 대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던졌습니다. 뭐 때문에 오르는지 설명해 주실 분을 찾는다. 그랬더니 이제 또 한 5분께서 이렇게 제약이 뜨고 백신 관련주가 지는 중 이렇게 얘기하시고, 레보비르에 대한 기대감, 네 맞죠? 네, 주식 배당 10% 플러스 배당금 이런 분도 계시고, 왜 올라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의견들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레보비르 기대감이 있겠죠. 네. 그리고 백신 관련주 오늘도 흐름 보면은 제가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 게 유나이티드 제약, 뭐 신테카바이오, 그 다음에 부강약품, 뭐 이런 그 코로나 치료제에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나름 선방했습니다. 네, 선방을 했던 것 같고, 확실히 뭔가 모멘텀이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그걸 못 찾아서 저도 늦게나마 찾았어요. 저는 네, 늦게나마 찾았는데, 간단하게 이제 부강약품은 그 비형간염 치료제로 세계에서 4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개발된 항바이러스 신약인 레보비르에 대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현재 네, 핵심은 그거죠. 예,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핵심은 그건데, 그래서 올해 4월달에 코로나의 효과적인 점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특허 출원과 함께 국내 제약사 중 처음으로 임상 이상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런 기대감이 작용했던 종목인 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는데 5% 하락. 5% 하락이면은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5% 정도면은 그래도 좀 선방한 결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오늘 또 투자자별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은 외국인, 기관, 연기금까지 포함을 해서 또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뭔가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찾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어제 저도 장 끝나고 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왜 내가 못 찾지? 그래도 이 정도는 찾아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거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년 R&D 예산에 27조 원을 역대 최대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에 투입이 된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그러니까 어제죠.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27조 4천억 원 규모임을 언급하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이 돼 코로나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 이겁니다. 네, 이거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네. 이게 없지 않은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약간 뒷북일 수도 있는데, 소식은 뒷북이죠. 예, 저는 소식을 뉴스를 보면서 매매를 한 사람은 아니고, 재료를 중요시합니다. 재료를 중요시하고 결국에 모멘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가. 근데 그런 모멘텀이 없을 때는 찾아봐야 되는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 그걸 27조 4천억 원, 4천억,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지 않나. 그래서 치료제 관련주들이랑,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백신 관련주인 대장 뭐였더라? 그게 뭐였죠? 제넥신? 제넥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제넥신은 오늘 움직임이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해지는, 제넥신도 한 3.8% 하락 마감을 했네요. 아무튼 부강약품이 그래도 추세는 살아있죠. 추세는 살아있고, 결국에는 그 정도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모멘텀이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부강약품이 이렇게 조정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저는 좀 걱정을 했던 게,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때 있었던 이슈가 꾸준히 환자 모집을 해서 임상을 진행하다가 임상 마무리 시점을 내년 1월달로 연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임상 대상자를 뭐 채우지 못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정부 당국이랑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자체적인 거리두기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 않음에 따라서 그 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 그런 임상을 진행 중인 환자 모집에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그게 좀 약간 리스크적인 요인이었는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정부에서 밀어주겠다라고 하면은 치료제나 이런 백신에 대한 종목들은 그러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그 차트 관점, 그 기술적인 부분, 그냥 이 구간 33,000원대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핵심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였는데, 단기적으로는 여기 핵심은 3.3, 33,000원, 33,000원대를 지지해주느냐, 지지해주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잘 버텨주기만 하더라도 좀 선방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하락 추세까지는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조금 뭐 어떤 평단가가 38,000원인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38,000원 구간들까지는 좀 그래도 가주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시장이 결국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오늘 좀 조정이, 음봉이 좀 강하게 발생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 코스피 안에 있는 종목인데, 물론 추세가 꺾었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시장을 항상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죠. 시장을 항상 지켜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항받을 만한 자리는 맞기 때문에, 이게 월봉상이나 아니면 주봉상에서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영상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항상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 그리고 2018년도 고점을 연결하면 지금 구간이다 보니까, 조정을 여기를 만약에 뭐 간다라는 건 3,000포인트, 뭐 3,000포인트를 간다는 건 실질적으로 3,000포인트, 4,000포인트를 가지고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전까지는 저항으로서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좀 그런, 뭐 물론 이게 여기서 급격한 조정을 보일지 아니면은 조금 이 저항을 조금 해소시키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을 받을 만한 구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다른 종목 녹십자 랩셀이나 아니면은 제가 리뷰하고 있는 종목이 뭐 셀트리온 제약 이런 데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항상 언급을 했었는데, 근데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차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상승폭을 열어둬도 된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33,000원 이탈하면 이렇게 저항받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는 있고,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주가의 모멘텀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때부터 리뷰를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2.4, 2.4에서 2.3까지 간다, 23,000원에서 24,000원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24,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결국에는 상승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확인해야 되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천장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매물대는 돌파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항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구간들은 또 남아 있어요, 여전히. 어제도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구간들은 좀 저항으로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이평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들이나, 이 정도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상승을 하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요. 뭐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 진입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근데 시장과 반대로 갈까? 이때는 시장과 반대로 간다라기보다는,
그 2월달, 3월달을 기억을 해보시면은 언제였죠? 2월달, 3월달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그 시장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서도 아마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급격한 조정이라고 하면 급격한 조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횡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왜냐면은 주요한 가격대들을 돌파해줬다라는 거는 그래도 의지를 뭔가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해서 100% 올라가진 않습니다. 예. 일부러 의지를 드러낸 척하면서 휩써주고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예.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그런 또 시그널 그렇게 이 주포나 주체가 그렇게 행동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주포가 생각하는 그 흐름의 방향에 맞게 저는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딱 이 정도로 제 의견은 그래요. 네, 제 의견은 딱 이 정도라서 아마 뭐 결과는 내일 나올 수 있겠죠. 네, 뭐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방향은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땐 같이 조정을 받지만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한다라고 싶을 때는 부활약품은 좀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걸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너무 오늘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안도할 필요도 없는 상태인데 내일 중요한 건 또 항상 중요한 거는 시초가,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들, 얼마나 수급이 또 따라 붙어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항상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부활약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구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8일, 12월 17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2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젠텍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25,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5,85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고요. 또 추후에도 센트럴 바이오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